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최원석 교수입니다. 세무조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관이 납세자들에 대해서 세액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납세자가 신고한 것에 이상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납세자의 어떤 재산이나 소득의 상황 등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납세자 보호 제도는 세무조사 과정은 과세기관이 납세자들에 대한 그런 재산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고, 납세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를 적절히 보호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보호 제도는 서로 보완 관계가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조사 제도를 크게 절차적 측면에서 과정 중심으로 7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관할하는 혹은 관할하는 관청은 어디인지, 내지는 조사기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를 착수하는 과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통지하고 고지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종결이 되더라도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과세전 적법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과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다른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의 심사 청구나,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 그다음에 또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또 심사 청구가 이렇게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어떤 불복 장치로서 그러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무조사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그런 납세자 보호위원회나 권리보호 요청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로서 세무조사 절차 중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우리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인 선정,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납세자들의 신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가장 일반적인 원칙적인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세자의 신고 성실도를 분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4년 이상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정기선정 대상자로 선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납세자들의 어떤 그룹을 져서 그 그룹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한다거나, 뭐 이런 정기적으로 납세자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정기 선정이 원칙인데 비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어떤 세액 탈루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어떤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납세 협력 의무를 불이행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거래 자료가 없다거나, 아니면 거래를 위장했다거나 가공한 경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명백하게 뭐 조세가 탈루가 입증될 수 있는 그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납세자 중에 금품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신고 성실도나 뭐 장기 미조사나 4년 이상의 그다음에 무작위 추출의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정한 그런 구체적 탈루 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세무조사의 어떤 그 관할기구가 누가 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그 납세자가 속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장이 이제 세무조사를 관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에서도 조사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국세기본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실질적인 사업 장소와 납세지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인 사업 장소는 뭐 부산인데 납세지는 서울로 되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지역 토착 사업자 등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지역 토착 사업자 등은 그 관할 뭐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과의 관계로 인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이제 조사 관할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납세자와 출자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할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의 어떤 업무량이나 세무조사의 업무량이나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해서 어떤 특정한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경우, 업무량이나 조사 인력이, 그러면 다른 이제 서장이나 지방청장도 그런 도와줄 수도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조사 관할과 관련해서는 그 납세자가 속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에서 세무조사 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중복조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중복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무조사의 이력 등을 확인해 가지고 중복조사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원칙적으로는 중복조사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중복조사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지금 제가 설명드릴 그런 사유가 아닌 한은 동일 세목, 동일 과세기간에는 재조사가 금지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어떤 납세자의 조세 탈루 혐의가 인정될 만한 어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는 그 납세자 그 거래의 상대방, 그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를 또 확인하면은 이제 그 탈루 혐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두 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해서 어떤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심사 청구나 뭐 이의 신청 등에 따라서 뭐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 그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인데, 그래서 요런 어떤 이제 우리 국세기본법 81조 4에 규정하고 있는 요런 경우가 아닌 한은 동일한 세목에 동일한 과세기간에 재조사는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기본적으로 기획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뭐 특히나 중소 납세자, 예를 들어서 뭐 연간 수입 금액, 매출액이 뭐 100억 미만인 그런 중소 납세자의 경우에는 20일 내에 빨리 세무조사를 끝내라. 왜냐하면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세무조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이제 생업이나 자기 이제 현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가급적 최소한의 시간을 설정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뭐
실제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국제 거래를 이용한 탈루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명의를 위장한다거나 아니면 이중장부가 있다거나 아니면 차명 계좌 사용 혐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미등기 양도 혐의 등 이런 어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 않은 한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되게 설정되어야 된다. 즉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사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통합조사, 어떤 특정 납세자에 대해서 신고 납세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뭐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부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통합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어떤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어떤 그 섹터만 부분만 한정된 조사도 가능하다. 부분 조사 내지는 세목별 조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세무조사에 이제 착수가 되면은 세무 공무원들이 이제 사전 통지서를 이제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납세자 등에게 이제 교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세 포탈에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략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세무조사가 이제 착수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15일 전까지는 납세자 등이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측에는 구체적인 이제 양식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통지 내용을 보면은 납세자의 이름이나 주소, 그다음에 세무조사 기간,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는 세목이라든가 사유, 그다음에 조사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인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 사항을 지금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그 양식에 기재를 해서 세무조사 착수 15일 전까지 납세자들에게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 통지가 원칙이고 그런 내용들이 통지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에 이제 착수를 하는 시점에는 이제 납세자들의 권리를 납세자들이 이제 어떤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이제 규정한 납세자 권리 현장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부하고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또 직접 알려주고 낭독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조사 원증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누구고 뭐 소속이 어디고 이런 것 이제 그런 신원을 자기의 누구인지를 좀 알리는 그런 조사 원증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세무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자료도 알려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무조사 관련된 기본적인 납세자들이 알아야 될 그런 가이드북을 또 교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착수하기 전에 이제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세무조사에 임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세무 대리인이 있다면 그 세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기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비정기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내가 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납세자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납세 의무 불이행이라든가 아니면 무자료 위장이나 가공거래라든가 구체적인 탈세 제보 아니면 뭐 신고 내용에 뭐 탈루 혐의가 있다는 자료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품 제공을 했다거나 뭐 이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 등을
일시 보관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무조사기간 동안에 조사관에서 일시 보관하면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납세자들이 그 생업에 필요해서 현업에 필요해서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되고, 만약에 과세기관이 국세청이 좀 더 그 납세자들의 장부 등을 과세 자료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14일 정도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시 보관증, 납세자들이 동의를 받은 일시 보관증과 서류 목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자료 제출이 좀 지연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법률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 굉장히 이제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은 이제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별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에 구체적인 사유가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부 등을 은닉한다거나 아니면 그 장부의 제출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 거부한다거나 하는 그 세무조사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처를 조사한다거나 거래처에 대한 현재 확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금융거래에 대한 현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조세의 그 범처벌법을 이런 규정을 받아가지고 일종의 어떤 조세범으로서의 어떤 행위가 어떤 그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범칙 조사로 전환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탈루 혐의 관련해서 추가 사실이 이제 추가 사실이 나와서 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세자 입장에서도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하기 위해서 뭐 자료를 이제 모으고 이런 과정에서 또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으로 이제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기간 연장은 이제 세무조사 공무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조사하는 그 세무 공무원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 승인을 얻고 이제 그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세무조사가 이제 진행되다가 납세자가 자료 제출이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중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국외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국세청과의 상호 합의 절차가 개시된다거나 아니면은 납세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노동쟁이 중이거나, 어쨌거나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행해지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실제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조사 범위, 그러니까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 본래 그 혐의 외에 다른 과세기관 혹은 다른 세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세기관에 혹은 다른 세목에 대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범위가 확대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데 어떤 특정 기간에 다른 과세기관, 다른 세목에도 혹은 다른 항목에도 탈루 혐의가 발견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범위가 확대될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자로서 조세 범죄자로서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자료가 확인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특정 항목에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과세기관으로 이제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경우,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이제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 다만 이것도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고 또 조사 공무원이 마음대로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과세가 뭐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잘 선정했는지 아니면 사실 판단은 제대로 했는지 뭐 그런 거를 사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조금 뭔가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 건 뭐냐면 과세에 대한 어떤 적법성에 대한 어떤 검토를 미리 하자.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하자는 측면에서 과세 적법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심의팀을 운영해서 고액의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 이전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그 조사 심의팀에서 이거를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조사팀에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 심의팀에서 과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조사팀은 이 심의팀의 어떤 그 판단을 참고해가지고 과세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 심의팀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또 최근에 그 국세청이 변화된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법을 해석할 때 그 법률이나 법령, 판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그 과세 기준이 있는데 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이제 납세자들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심의팀에다가 이제 그 물어볼 수 있겠죠. 자문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세 기준에 대한 어떤 그 물음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 판단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런 사실 판단에 대한 자문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액의 과세건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과세 이전에 적법성을 점검하는데 주로 이제 과세 기준 자문이라는 측면과 과세 사실 판단 자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사 심의팀에 문의를 하고 그 문의를 참고해서 최종적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종결이 되면 그 종결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세무조사에 관한 그 세부 내용을 정리한 결과 통지서를 납세자들에게 교부를 하는데요.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양식이 나와 있고 그 기본적인 내용은 뭘 조사했는지, 그다음에 지금 세무조사를 통해서 고지한 세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제 납세자들이 신고한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정되어 있는 과세 표준이나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실제로 세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세액이 적출됐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그다음에 이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는 사후 관리 사항,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권리구제 절차,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결과 통지서이고, 그 결과 통지서는 종결일로부터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국세기본법 제81조 1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불복 청구는 이제 이건 세무조사는 아니지만 그 세무조사 이후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세무조사 이후에 이제 이 과세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차에 들어갈 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들이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후보다는 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과세전 적부심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납세자들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것이 또 다른 불복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의 신청, 이것들은 선택적으로 이제 본래의 어떤 그 심사청구나 심판 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는 행정심 단계의 전심 절차가 되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그다음에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 청구,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심사 청구는 이제 내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과 이제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을 결정이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 약간의 이제 독립적인 어떤 심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보통 많이 하게 되고요.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택적인 전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조세심판원의 심판 청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이니까 이 앞에 절차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조세심판원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지금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요까지가 이제 행정단에서 행정심판 단계에서의 어떤 불복 청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수용하는 이제 납세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국세청은 그 원래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고 이제 그 납세자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이미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거나 환급해주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행정심판 단계에서 납세자들의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소위 사법심 단계, 사법심 단계의 행정소송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다투는 그런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법부 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은 이제 우리 행정심판 단계에서 우리 1심을 했다고 간주하고 2심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후 내지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런 불복 청구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의 전 단계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각각의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세무조사 단계에서 뭐 기간을 연장하거나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범위를 확대하거나 이거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런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납세자 보호관에게 이제 그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세팀을 교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라고 하는 것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각 단계별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담당자 혹은 그런 절차, 제도, 과정 이런 걸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세무조사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았고요. 특히나 이제 그 세무조사의 어떤 전반적인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무조사의 조사의 선정, 그다음에 이제 조사의 계획, 조사의 착수, 조사의 진행, 종결, 불복, 권리보호라고 하는 7개의 단계별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이제 그 세무조사 제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정기적인 선정도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이 관할이 되는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세무조사의 어떤 뭔가 그 기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조사의 이제 기본적인 착수 과정에서는 몇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를 잘 준수해서 납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조사에 이제 그 중복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결할 경우에는 이제 그 결과를 잘 알려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불복 절차들도 잘 구비가 되어 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이게 조사 중지나 조사팀 교체 등의 조치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세무조사 제도의 각 부분에 걸쳐서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도가 잘 설정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제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조사 제도를 절차적 측면으로 구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쉬었다가 그 납세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